목마른 대지에 열기를 잠재우듯 무더위를 달래주었던 냉면 한 그릇의 미덕을 밥상 위에 올려봅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강줄기를 따라 이어진 계곡에 낮게 드리워진 구름이 시간이 멈춘 듯 나그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워낙 깊은 계곡이 많아 전쟁 난리통에 숨어든 사람들이 많았다던 소백산 자락. 일사후퇴 당시 평양도 사람들이 터를 잡았다는 피화기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했던 마을에 남은 집은 10가구. 적적한 듯 보여도 오래된 세간, 정든 땅을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마을의 정취가 오히려 정겹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찍 왔는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사셔 그래? 평생 살았어요. 평생을 여기로 오르내리치면서 예. 들어가세요. 어이 더워. 해전 피해야 돼. 뭘 또 맛있는 걸 삶으시네. 닭 삶는데요. 닭? 누구 주려고? 아? 사위 오나? 가파른 산길 한번 올라오기도 숨이 차는데 어떻게 여기서 평생을 사셨을까요? 그래도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갔다 오셔도 되나? 어디신데? 저기. 아, 왜 일로 오셨어? 근데 이렇게 높은데? 여기 피난 곳이라고. 저도 아버님 고향이 저 황해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북 사람의 그 인자를 받았는지 나도 여름이면 그냥 냉면이 먹고 싶어서 쩔쩔매요. 그러니까 요새 뭐 냉면집 많은 데가 사잡수면 돼. 그러니까 늘 가지. 이건 뭘 가시는 거예요? 응? 녹살. 녹살, 냉면. 녹두, 녹두가 아니죠. 메밀이라고 따로. 메밀. 메밀. 네, 메밀. 그래요. 내가 좀 갈아드릴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 둘이 뭐 나 혼자라도 갈. 옛날에 우리 할머니 있을 때도 많이 갈았어요. 그럼 잘 갈갔네요. 이 집어넣으면 주셔. 응? 예. 둘이 갈아야 돼요. 혼자 못 갈아 힘들어. 어? 예. 그래요? 힘들어. 좋은 자리야 돼. 옛날로 저 시간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니까. 산골의 하루는 더디게 흘러가도 지나간 80평생은 어찌 이리 쏜살 같은지. 자식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던 맷돌도 요즘 바깥 세상에서는 뒷방마님 신세랍니다. 냉면 한번 먹기 힘드네요. 어? 이거 가루 하나만 허라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이 자식한테 이걸 또 대물림 해주셔야지. 이 안 한대. 음식 만드는 거는 해줘야지. 안 하대 힘들어.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며느리가 안 하대. 이런 나한테 보내요. 그래야 돼. 그럼 와요. 먹을 것이 지천인 세상에 옛것은 이제 그리움으로 기억될 뿐이지만 옛사람의 손끝에 여문 솜씨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사시사철 국수가 별미랍니다. 산중이다 보니 곡식이라고는 거친 것들 뿐이지만 가루를 내어 반죽을 하면은 어느 것이나 국수 재료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죠. 누름나무 가루, 누름나무 뿌리기 가루 뽑고 그럼 냉면이 좋고. 예, 어른들이 누름나무 뿌리기를 캐다가 바에다가 지져서 쳐가지고 섞고. 어른들 하는 거 보고 좀 이해받죠. 피화기 마을은 해발 700m. 소백산에서도 손꼽히는 오지입니다. 이게 언제쯤 그래서일까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버려지는 일 없이 사람과 함께 늙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메밀가루를 넣고 누른단 말이죠? 예, 대포 껍데기. 이게 대포 껍데기? 예, 대포 껍데기. 이야,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셨네. 우리 시아밤이요. 여길 뚫어가지고.
네. 정길려 할머니의 시아버님 솜씨랍니다. 꽤나 꼼꼼하셨던 듯 촘촘한 구멍이 가지런히 뚫려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국수 틀이지만 이 댁에서는 국수를 뽑을 때마다 요긴하게 쓰여왔답니다. 가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잘 된다. 몸을 치르니까 잘 나오네. 아이 좋다. 이게 식구들마다 모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쫙 해가지고 해먹는 맛이 있을 것. 이 마을에서는 어느 댁일 가나 가마솥 위에 국수틀이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습니다. 입에 물리도록 국수를 먹어왔던 탓도 있지만 메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찰기가 부족한 메밀은 국수를 뽑으면서 동시에 삶아야 국수가락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죠. 빠른 것, 편리한 것이 내달리는 세상이지만 피화기 마을의 시간은 세월조차 비껴가는 듯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장작불처럼 은근하게 살아온 세월. 누구는 피난을 와서 또 누구는 시집을 와서 반평생을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고 닭 한 마리라도 잡는 날이면 그날이 곧 마을 잔칫날이기도 했습니다. 피화기 마을에서는 잔칫날 국수에 닭고기를 고명으로 올리기 때문인데요. 잘게 찢은 닭고기에 국물은 오이냉국이나 동치미 국물을 부어서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나눠 먹었던 메밀국수 한 그릇. 이것이 바로 고향에서 여름 더위를 쫓기도 하고 기나긴 겨울밤 별미로 먹었던 평양도식 메밀냉면이랍니다. 덕분에 오늘 좋은 음식 구경. 아유, 먼저 좀 드세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북서는 겨울에 먹는 것이 냉면이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예. 왜 그렇습니까? 우선 동치미가 있잖아요. 그래, 동치미. 냉면에는 국물 때문에. 육수가 뭐 소고기 육수니 닭공고기 육수니 해도 동치미 이상이 없어요. 동치미 맛있으니까 동치미 국물에. 그 겨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뜨뜻하게 불 때 놓고 전부 식구들 화로 하나 놓고 쫙 모여서 팔 서로 이렇게 닿고 이러면서 냉면을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때를 기억하면서 먹는 냉면 한 그릇. 세월과 함께 발랄했던 처녀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깊게 패였지만 그리운 맛에 대한 기억은 여전합니다. 네, 지금 신앙민들께서 흔히 냉면은 온돌방에서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겨울에 먹어야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여름에 이 냉면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냉면이 여름 별식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냉장고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냉장 시설의 발달로 한여름에도 얼음 육수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겨울철 절식에서 여름철 별미로 효용가치가 급상승한 것이죠. 1930년대 신문을 보면은요, 여름에는 이 관청이나 그 회사 점심시간대가 되면은 냉면집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이걸로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도 냉면 인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의 냉면 가격은 15전, 쌀 한 마리 60전이었으니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죠. 그러나 냉면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아 올랐고 이런 인기는 당대의 문학작품에도 반영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냉면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이 수필, 에세이 같은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제 꼽아보면은 김낭훈 소설가가 냉면이라는 이 제목의 소설을 쓴 게 있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이 냉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냉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러니까 당시 여름철 냉면이 그만큼 인기였다는 걸 이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나 냉면이 지금처럼 보편화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냉면에 대한 기사는 식중독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평양지방 소식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의 냉면이 본격적으로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크고 작은 냉면집을 열면서부터 냉면은 실향민들의 남쪽 정착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본적으로 냉면은 이북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메밀로 만든 국수가 이북 음식인데 평안도에서는 평양냉면이 있죠. 함경도에서는 함흥냉면이 있고 이건 물론 이제 메밀냉면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잊혀졌는데 이 황해도의 해주냉면이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냉면은 이제 이북 음식이 유명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남으로 피난 와가지고 차려가지고서 유명해진 거죠. 냉면 만드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74세의 김태원 씨. 그의 일과는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커다란 솥단지에 육수를 끓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하루에 끓이는 육수의 양은 무려 500리터. 수시로 찌꺼기를 걸러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김태원 씨는 올해로 55년째 단 하루도 쉬어본 일이 없답니다. 냉면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셈이죠. 19살. 지금은 여기까지만 옛날에는 초롱이었어요. 초롱 380 초롱 한 통에 옛날에는 30kg 잡았어요. 당시 한 초롱이면 평양냉면 30그릇이 나왔으니 하루에 10,000그릇 넘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몇 안 되는 냉면집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넘겨서 이 유수를 차게시켜야 이 구수한 맛이 나고 냉면의 진미가 살아나고요. 요즘에는 조미료로 육수 맛을 내는 냉면집도 있다지만 김태원 씨 주방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메밀가루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공기나 열에 약한 메밀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메밀가루를 빻는 즉시 얼음물을 붓고 손에 열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재빠르게 반죽을 합니다. 이 얼음물을 반죽하면 오래 놔둬도 삭지 않고 그대로 면이 잘 찌게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심한 정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냉면 만들기가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옛날에는 지게 때를 눌렀죠. 지게 때 누르고. 그런데 이 애들이 냉면 10통만 누르면은 배고프다고 냉면 안 눌러요. 손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실제로 19세기 말 풍속도를 보면 국수 뽑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후 근대화와 함께 수동 지렛대가 등장하고 80년대 중반 지금의 유압식 기계로 변화를 거치면서 냉면집 주방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요즘에는 면을 뽑다가 배고프다며 투정 부리는 일꾼도 없습니다. 하지만 냉면 만드는 비법을 배우겠다며 소매 걷어붙이던 후배들도 동시에 사라져가니 하루에 10,000그릇 넘게 팔던 시절의 이야기는 먼 훗날 어쩌면 전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중앙시장에도 진주냉면집이 즐비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오갈 데 없는 교방청 숙수들이 하나 둘 차리기 시작해서 그 당시 상황을 글로 각색한 소설 속에도 진주냉면이 등장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까다로운 조리 과정과 중앙시장 대화재로 인한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점차 사라지고 지금 그 맥을 이어가는 이는 단 한 분, 올해 83세 황덕이 할머니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17살부터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는 거, 아니, 대선에서 또 냉장소 좀 더 오라고 하니까 안 부린다, 우주된 파인지. 갈 때는 됐는데. 아유. 요새는 이게 다 기계가 굽는다. 옛날에는 뭐, 말도 못 하지, 뭐, 냉면 장사 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알은 또 이건 많이 낳는 거라. 알을 9개 낳았으니, 그 뭐, 어디 되겠네. 9개 나가고, 아직도 넣고, 물려다 나리고, 아직도 넣고, 물려다 나리고, 밥도 이렇게 뭐, 못 먹고, 그만. 그땐 자기가 곤란해서 그만. 아이고, 말도 못 한다. 하지만 지금은 든든한 동지도 생겼답니다. 어머니의 솜씨를 어깨너머로 배운 막내딸과 사위가 황덕이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사라질 위기가 있었던 탓인지 할머니는 지금도 주방을 떠나지 못하고 사위 주변을 서성입니다. 우리 사오. 사오 아니다. 우리 아들 같다. 나는 사오 같다 맛이 안 나도 우리 아들 같다. 얼마나 그렇다면 조리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길래 그 많던 가게들이 문을 닫았던 걸까요? 사위 정운서 씨와 함께 육수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진주냉면은 고기 육수가 중심이 되는 다른 냉면과는 달리 사골 국물에 각종 해산물을 넣는 것이 특징. 덕분에 해산물 특유의 시원함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데 재료마다 끓이는 시간이 달라서 육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꼬박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각 재료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재료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료에 맞게끔 불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료의 분량, 그 다음에 재료 집어넣는 그 시간, 그 다음에 불 조절. 그래서 한 가지. 육수를 내는 것은 체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주의력이 조금만 흩어져도 육수 맛이 달라진다니 육수 때문에 가업을 포기한 이들도 많답니다. 대를 못 이은 이유가 가장 큰 게 육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육수 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안 물려받은 거죠. 육수가 감칠맛을 더해갈 무렵 정운서 씨가 뜨겁게 달궈진 무쇠를 육수통에 넣었다 꺼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경상도 바닷가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생선 국물의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야 남아있는 해물찌꺼기를 녹여서 육수의 비린내도 사라진다니 옛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후 보름 동안 상온에서 불순물을 걷어가며 숙성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진주냉면의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 만큼 육수의 맛도 깊이를 더한답니다. 이 좀 불순물 결론적으로 숙성이 돼야지 깊은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이 되면서 그 불순물이 떠올라오면서 그걸 걷어내야지 비린 맛이 100%. 아까 그 무쇠로 다 잡아낼 수 없었던 거를 여기서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수를 다리는 일은 보통 보름에 한 번. 뽀얀 국물이 자주 빛으로 윤기가 날 즈음이면 항아리에서 인고의 과정을 거친 육수가 비로소 화려한 외출을 합니다. 옛 방식 그대로 놋그릇에 메밀면을 담고 오방색 화려한 고명을 올립니다. 재료값 때문에 전복과 해삼은 엄두도 못 내지만 고명 인심만은 푸짐해서 그 옛날 교방청 냉면 못지 않습니다. 냉면 좀 뭐라이? 냉면 한 그릇 좀 뭐라이? 화려함에 한 번 놀라고 독특한 해물 육수 때문에 두 번 놀란다는 진주 냉면. 이 맛을 진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느끼 안 하고 깔끔하고 깔끔한 맛. 남도의 숨겨진 맛. 그것을 아끼는 이들의 정성으로 100년 역사를 훌쩍 넘었는데요. 푹푹 찌는 불볕더위. 사찰에도 무더위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민가에서 열매를 빻아서 향신료로 즐겼던 제핏잎을 손질해 두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표고버섯도 잘게 썰어서 오랜만에 솜씨발이를 합니다. 복날은 스님들에게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하는 날입니다. 국수나 냉면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곁들이 음식으로 만두와 전, 장떡을 만들기도 하는데 스님들 모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복날을 기다리는 스님들도 많답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민가에서 먹는 냉면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요.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단맛은 과일로 대신하고 제철 채소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오이를 듬뿍 썰어 넣습니다. 미리 좀 넣어놓고요. 비비게 되니까. 깨소금 지금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예. 스님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왔는데요. 땀을 많이 흘릴수록 필요량이 증가하는 단백질은 메밀이나 밀가루를 통해서 얻고 여름철 잃기 쉬운 입맛은 죽으로 되살리면서 모자라는 듯 절제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켜왔답니다. 여름철 더위를 먹었을 때는 노각이 제격이랍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과 섬유질이 많아 갈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아삭아삭한 맛에 무침이나 생채, 장아찌 등 요리 방법도 다양해서 사찰에서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제피잎 향기가 그윽한 무김치 국물을 체에 걸러서 물냉면을 만들고 고명으로는 무와 노각 절여둔 것을 소박하게 올립니다. 조금 넣고요. 혀끝의 맛이 아니라 기운을 돋우기 위해 먹는 것이 사찰의 냉면입니다. 꼭 찬 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더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질이 찬 음식을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메밀이라든가 노각이라든가. 사찰의 냉면은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그 자체의 기운과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지혜로운 먹을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냉면을 만드신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표고버섯하고 이거는 저기 노각으로 만든 물김치를 만든 건데요. 승서냉면이라 그럽니다.
숭소라니요? 예, 스님들의 미소다. 스님들이 냉면 뭐 이런 거 보면 미소를 짓는다 해서 승소라 그럽니다. 그럼 두 분 미소 짓고 계신데 진짜. 스님들의 미소라니. 냉면의 이름처럼 정갈한 맛이 더위를 단숨에 쫓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는 힘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시원하라고 먹고 그러는데 맛으로만 먹으면 안 되고 약으로 먹어야지 음식을. 약으로. 약식동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의 차이겠지만 서민들의 김장독 항아리에서 출발한 음식이지만 한국인의 지혜와 또 제가 깨달은 냉면의 맛은 우리 어머니들의 손맛으로 지혜롭게 역사를 이어온 음식. 글쎄요, 그것이 냉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